미이라의 발굴. 360년 전의 미이라 발굴. 1989년 대구 달성구의 한 야산에서 조상묘를 이장하던 사람들은 뜻밖에도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된다. 헐, 미이라다! 현풍곽씨 곽주의 부인이었던 진주 하씨의 묘였는데 관을 매장한 지 얼마 안 있어 석회와 송진들이 공교롭게도 무덤 속으로 침투하여 석회가 굳으면서 발생한 열로 미생물들을 죽였으며 동시에 오랜 세월 동안 공기 유입이 완전 차단되었으므로 놀라울 정도로 온전한 미이라와 부장품을 간직할 수 있게 해줬다. 과연 그 모습이 어땠을까? 340여 년 만에 어둠을 뚫고 출토된 부장품은 다음과 같았다. 70여 점의 복식묘. 하씨 부인 묘에서는 화려한 의상들이 별로 출토되지 않아 꽤 검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50여 년간 172통의 한글 편지 뭉치들, 그리고 손톱 발톱을 깎아 모은 주머니였다. 길이 30cm의 주머니 안에는 손발톱을 창우지로 둘둘 말아 날짜까지 써서 보관했는데 하씨 부인이 시집와서 40년 넘게 모아온 평생의 손발톱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육체를 손발톱이라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당시의 유교적 신념이 어느 정도였는지 느끼게 해주는 단면이다. 그런 것 치고는 남자들도 백호를 잘 맞췄다. 172통의 한글 편지. 무덤의 부장품이 학계에서 주목받았던 이유는 바로 엄청난 양의 한글 편지 덕분이었다. 1602년에서 1652년까지 약 50년 동안 쓴 것이라는데 이 중에 100통은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것이고 나머지는 출가한 자식들이 어머니께 보낸 편지들이다. 무려 172통이나 완벽하게 보관되었으니 조선시대를 통틀어 실로 가장 방대한 양의 편직을 발굴이었고 그동안 왕실의 역사에만 치우쳐 우리가 잘 알 수 없었던 당시 사대부가 양반들의 일상적 생활 모습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줬던 매우 귀중한 유물이었다. 무덤 속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씨 부인은 키 158cm의 보통 체형으로 당시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큰 편이었다. 현대 여성으로 치면 170cm 이상의 키임. 남편인 곽주는 현풍곽씨 19세 손으로 임란 당시 활약한 곽재우의 오촌 조카다. 곽주 역시 임란 때는 의병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곽주는 첫 부인과 사별하고 40살이 넘어 하씨 부인과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부인과는 대략 2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었다. 참고로 부부의 생물 연도는 다음과 같다. 곽주는 1569년에 태어나 1617년에 49세로 사망하였고 하씨 부인은 1590년에 태어나 1655년에 65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러했으니 곽주가 죽고 나서도 하씨 부인은 어언 40여 년을 과부로 살아가야 했을 것이다. 왜 곽주는 부인에게 그렇게 편지를 많이 썼나? 사실 곽주와 하씨 부인이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한 것은 불과 7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곽주가 빨리 죽었기 때문이다. 당시 남자들 평균 수명이 50 초반이었으니 그리 빨리 죽었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물론 영아 사망을 빼고 9세까지 생존한 사람들의 남성 평균 수명이 50대 초반이란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하씨 부인은 무려 3남 3녀를 낳는다. 매년 한 명씩 낳았던 것이다. 하지만 곽주에게는 사별한 부인에게서 낳은 장성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하씨 부인과 비슷한 나이였고 결혼을 해서도 아들은 곽주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둘 사이는 많이 불편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곽주의 편지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 시집 오면 병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라고 했소. 부인이 좀 참고 살면 좋겠소. 그래서 하씨 부인은 남편과 무려 5km 떨어진 곳에 따로 살았고, 때문에 남편은 이런 부인과 연락을 하기 위해 편지를 이용했던 것이다. 곽주의 본가와 하씨 부인과 그 자녀들이 살던 집은 도보로 1시간 거리였다. 물론 하씨 부인은 첩이 아니고 정처다. 하씨 부인의 편지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모두 동시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간직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1. 남편과 부인이 따로 떨어져 살 것. 2. 남편이 편지를 자주 쓸 것. 3. 부인은 편지를 고스란히 잘 보관할 것. 4. 그 편지들을 자식들이 나중에 같이 매장할 것. 5. 무덤이 매장되고 완벽하게 밀폐되고 수분이 증발할 것. 고로 400년 전 기록이 후대에 고스란히 남겨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로또 당첨과도 같은 일이었다. 와! 400년 전 편지의 내용들. 여기서 소개할 편지는 1610년에서 1615년까지의 편지다. 참고로 임란 직후의 시기다. 전국적으로 피폐해지고 인구가 격감했다. 떨어져 살았던 부부의 흔적. 곽주, 아이들 데리고 잘 갔소. 아직 기별을 몰라 걱정이 되네 그려. 나는 지금 무사히 잘 있네. 이 옷이 말총으로 인해 더러워져 입지 못하게 되었으니 내일 빨아서 모레까지 보내시게. 감기에 걸린 아내를 배려하는 편지. 무명 한 필 반이면 넉넉히 이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니 어서 만들어 자도록 하소. 몸에 병이 들게 생겼는데 무엇을 아낀단 말인가. 자네가 병이 들면 자식들은 어떻게 하겠소. 잔말 말고 어서 만들어 쓰시오. 곽주의 부인에 대한 애틋한 감정은 편지 곳곳에 묻어난다. 한시도 자네를 잊은 적 없는데 왜 기별이 없는가. 걱정만 쌓이네. 자네 소식 기다리다가 못 견디어 사람을 보내네. 일꾼 부리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편지. 17세기 초만 하더라도 아직 사회적으로 크게 보수화되지 않아 남자들은 여전히 집안일에 많이 관여하였고, 곽주의 편지에서도 그런 대목을 읽을 수 있다. 아래는 목화를 주변 친지들과 노비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큰 댁에 18근, 고란댁에는 12근, 다릭 어미에게는 15근을 주도록 하소. 한꺼번에 주지 말고 일하는 모양새를 봐가면서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주도록 하소. 근심이가 매우 수고했으니 여름살이 해입을 하고 2담만 상으로 주소. 내가 했다는 말은 하지 말고 자네 뜻으로 준 것으로 하소. 집안 어른이 찾아가시니 접대를 잘 하라는 내용. 하씨 부인이 시집을 온 뒤 얼마 안 되었을 때다. 갑자기 하씨 부인 집에 곽주의 노비가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 마님, 주인 어른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요. 그래, 어서 이리 다오. 내용은 이랬다. 아주버님께서 오늘 다녀가시려 하시니 주안상과 다과상을 잘 차리소. 음식은 저륙, 새실과 모과, 정과, 홍시, 자잡채, 수정과 율무죽, 녹두죽, 꿩고기, 대구, 청어를 차리도록 하소. 헐, 대박 꼼꼼. 아래는 당시 상차림을 고스란히 재현한 것이다. 이때 대접한 술은 포도주였다는데, 포도로 만들어서 포도주가 아니라 당도가 높고 오래되면 붉은색으로 변해서 그렇게 불렀다 한다. 곽주는 또 이렇게 주문했다. 자네를 보려고 가시니 머리를 꾸미고 가리마를 쓰도록 하소. 가리마는 대체 무엇인가? 19세기 후반 신윤복의 그림에 나오는 바로 이것이다. 하씨 부인의 편지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기생들만 쓴 것인 줄 알았는데 이 편지 덕에
반가 부인들도 예를 갖추기 위해 썼던 것임을 알게 되었지. 이렇게 하씨 부인은 아주버님을 대접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는 임란 직후 상황이라 곽주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도무지 쌀을 구할 수가 없다. 주상께서도 배가 고프시면 보리밥을 드신다는데 우리라고 별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손님 대접만큼은 극진히 모셔야 한다는 게 당시 사대부들의 덕목이었으니 빚을 내서라도 손님에게는 정성을 다해야 했던 것이다.